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회사를 지키는 거랑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는 거랑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기업에서 말하는 사이버 보안과 국가 단위의 사이버 국방이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보이지 않는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고객 데이터를 지키는 일,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전력망을 지키는 일. 이 둘을 과연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보안과 국방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할 대상의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방어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또 군사기술이 어떻게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들의 전쟁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국방. 우리가 평소에 섞어 쓰기도 하는 이 두 단어, 사실은 목표부터 범위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사이버 보안은 기본적으로 기업 수준에서 우리 회사의 자산,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키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사이버 국방은요, 국가 차원에서 임무 완수,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지키는 걸 넘어서 필요하다면 먼저 공격하는 공세적 작전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크고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지켜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부터 스케일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기업의 사이버 보안은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바로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객 정보나 핵심 기술 같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딱 정해진 우리 울타리 안을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이버 국방의 보호 대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마시는 물,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교통 시스템, 국가의 통신망까지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핵심적인 기반 시설이 바로 그 대상이에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뚫린다면요, 이건 단순히 정보가 좀 새어나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대상의 중요성과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방식, 즉 생각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수동적으로 막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은 어떻게든 완벽한 방어벽을 만들어서 침입 자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요. 뚫리면 안 된다가 기본인 거죠. 하지만 사이버 국방은 시작부터 가정이 다릅니다. 공격은 언젠가 반드시 뚫린다. 이걸 그냥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즉 복원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능동적 대응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든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해내고 발견 즉시 위협을 격리해서 더 퍼지지 않게 막아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공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과정 자체가 다음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이 되는 셈이에요. 이런 능동적 대응의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바로 허니팟입니다. 말 그대로 꿀단지죠. 일부러 시스템의 한 부분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마치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고 공격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사들은 신나서 들어와서 활동하겠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떤 기술을 쓰고 뭘 노리는지 전부 다 지켜보면서 분석하고 미래에 더 큰 공격을 막을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일종의 함정수사인 셈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원래는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사이버 국방의 전략과 기술들이 이제는 점점 민간 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90년대에 군에서 공격팀, 레드팀과 방어팀, 블루팀으로 나눠서 실전처럼 훈련하던 개념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적의 공격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위협 인텔리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이미 우리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위협을 직접 찾아 나서는 위협 헌팅이 등장했죠. 이 모든 군사적 개념들이 지금은 최첨단 기술 기업들의 표준 방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민간 기업들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냥 튼튼한 성벽만 쌓아놓고 공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집요해지는 요즘의 사이버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이제는 우리도 먼저 위협을 사냥하러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의 강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업의 보안팀은 보통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에 나섭니다. 그쵸? 하지만 국가방어팀에게 평화로운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한 팀의 8시간 근무가 끝나면 마치 바통을 넘겨주듯 다음 팀이 즉시 그 자리를 메워서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감시와 추적을 이어갑니다. 여기 한 베테랑 군 관계자의 일화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젊었을 때는 기술도 잘 모르는 상사들을 보면서 속으로 바보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진짜 바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동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임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만 내세웠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이버 국방의 심장, 그 핵심은 화려한 최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임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현장의 작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작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국방은 단순히 높은 방화벽을 쌓고 기다리는 정적인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맞춰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때로는 먼저 나서서 위협을 제거하며 24시간 내내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살아 움직이는 최전선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허용되는 이 사이버 전쟁터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방어이고 어디부터가 공격일까요? 그 경계선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 국방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분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